이궁지쟁 또는 이궁의 변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오나라 멸망의 싹 제1순위로 꼽히며 가히 파랑의 난에 필적하는 이궁의 대참사라 부를 만한 송건의 실책인데요. 이 사건은 유관장의 제갈량까지 모두 사망한 이후 그것도 오나라의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는 다소 생소하시거나 송건의 노망 정도로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오나라 빠돌이들에게는 상당히 안타까운 사건이죠. 오늘 손찬이 형은 이궁의 변에 대해 알아봅니다. 참고로 용어 같은 경우에는 변이냐 쟁이냐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지만 구글 키워드 플래너에 쳐봤을 때 이궁의 변이 검색률이 더 높으므로 혹시 나중에 유튜브 하실 분들 이럴 때는 그냥 이궁의 변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알고리즘에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용어는 이궁의 변으로 통일합니다.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송건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단명합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을 태자로 세우는데 또 넷째 아들한테 여주의를 줘서 호족들이 양쪽 황자들 편먹고 대립하다가 송건이 싹 다 숙청해버리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빌미로 많은 인재들이 죽어나갔고 결국 막내 아들 손량이 10살의 송건의 뒤를 잇는데 어린데다가 뒷배가 없어진 황제 손량을 손침이 폐위시켜버리고 나라가 막장 태클을 타는 겁니다. 그러면 송건이 왜 그랬냐? 먼저 송건 노방설이 있습니다. 송건이 늙음하게 정신이 오락가락했다, 치매에 걸렸다. 보통 태자를 세우면 나머지 왕자들은 왕으로 임명해서 번국으로 보내버리거나 최소한 궁을 따로 두게 하는데 송건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손패도 뒤늦게 신하들이 하도 뭐라 그래서 노왕에 봉하긴 했는데 외곽으로 쫓아내진 않아요. 그냥 태자 손아와 같은 녹질에 같은 총에 같은 대우를 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망이 난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발레가 너무 많아요. 자치통감 권75 이궁의 변이 종료된 시점의 일입니다. 문음이 거짓 반란을 일으키고 오나라에 접촉을 시도하죠. 주안의 아들 주의가 이건 계략이다 라고 표를 올립니다. 여기서 송건이 뭐라 하느냐, 일단 받아들이되 많은 병사를 투입해서 의심되는 바가 있으면 사로잡아라. 그리고 여거한테 병사 2만을 주고 주의를 돕게 하니 문음이 이걸 보고 오나라 병사가 너무 많은 거죠. 문음은 결국 실패를 깨닫고 내빼버립니다. 이게 노망난 군주가 내릴 수 있는 지침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보현사, 보질에 누이면서 송건의 아내, 송건의 보현사 총애설이 있는데 보현사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못 보거든요. 대신 손노반, 손노육 두 딸을 두는데 그중 손노반이 중상모략을 많이 하거든요. 송건이 죽은 보현사를 총애해서 손노반 말을 듣고 이건 말도 안 되고요. 더 이상 설명하기엔 시간 낭비라 패스하겠습니다. 세 번째 설이 송건이 이거 다 의도한 거다. 이게 지지를 받고 있고 부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처음부터는 아니었을 수 있겠지만 나중으로 갈수록 숙청에 초점이 맞춰지거든요. 차라리 노망이나 한낱 여자 때문에 이랬으면 젊은 시절 치세를 봐서라도 이렇게 손재리라고 까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송건은 왜 이런 결단을 내렸느냐? 오나라 특유의 봉건적 구조 때문입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몇 번 언급했지만 재미도 없고 복잡해서 대충 얘기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총나라는 징병제 기반의 군사체제였고요. 위나라와 오나라는 세병제 기반입니다. 세병제란 군인의 신분이 세습된다는 얘기고요. 아비가 군인이면 아들도 군인인 겁니다. 전문 군인 집단을 양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오나라의 세병제가 위나라랑 다른 점은 얘네들이 사병이에요. 세습 영병제라 하는데 군인의 신분도 세습되는데 그 군인들의 소유권도 가문에 세습됩니다. 나름 적장자 세습 우선 원칙도 있다고 이전 영상에 언급해드린 것 같아요. 송건은 젊은 시절 기반이 약할 때는 부하를 처형하거나 함부로 한 게 드뭅니다. 합비 대패 이후에 하재가 눈물로 꾸짖으니까 앞으로 내가 잘할게. 송건이 젊을 당시 손유, 하재, 여범 이 3명이 거느린 사병만 해도 3만에 육박해요. 물론 오나라에서 자잘한 모반이 많았지만 이런 대오족들이 모반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지 않았습니까? 이게 송건이 육씨 가문하고도 사돈 맺어서 화해하고 원래 불편한 관계입니다. 손씨랑 육씨는. 손책이 육손 작은할아버지 육강을 털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린 육손도 피난 갔던 거고 이걸 송건이 육손을 손책 딸이랑 결혼시켜서 화해한 거거든요. 호족들의 관리를 잘해서 큰 난 없이 나라를 잘 유지했다는 거 유일하게 젊은 시절 송건을 높게 평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송건이 나이가 들어서 태자를 세우고 나니까 이 정도 했는데 나 죽고 나면 내 아들은 이렇게 호족들 잘 구슬려가면서 나라를 운영할 수 있을까? 재위를 털리진 않을까? 의구심을 가진 것 같아요. 여기다 손노반, 전종과 재혼한 송건 딸이죠. 거의 파랑의 난에 그 가난풍에 버금가는 여성인데 태자 손아를 중상모략하고 나중에는 동생 손노육도 모함해서 죽여버리죠. 개판되는 겁니다. 사실 장자 손등이 태자가 됐을 때만 해도 송건은 호족들에 대한 걱정을 크게 안 했을 거예요. 손등이 워낙 덕이 있고 인망이 높았다 하죠. 거기다가 손등에 4친구가 있습니다. 제갈근의 아들 제갈가, 장소의 아들 장유, 고홍의 손자 고담, 지무의 아들 진표, 다 쟁쟁한 집안의 자제들이죠.
이들을 손등의 내펫, 즉 태자사후 또는 손오사후라고 칭했습니다. 이런 쟁쟁한 집안이 뒷받침해 준다면 거기다가 태자의 친우들이니까 크게 걱정할 게 없죠. 그런데 손등이 일찍 죽어버려요. 거기다 총명했던 둘째 아들 손녀도 이미 20살 때 요절한 상태였어요. 참고로 손녀의 자는 자지입니다. 이후 손권이 손아를 태자로 세우고 손패를 노왕으로 세우면서 동일하게 대우를 하니, 그리고 참고로 손패의 자는 자위입니다. 호족들이 손아파, 손패파로 나뉘어서 권력투쟁을 일으키는 거죠. 대표적 손아파는 육손, 제갈각, 주거, 고담, 등윤, 손노육, 그리고 대표적 손패파는 보질, 전종, 여대, 손노반, 손준, 양축, 그리고 제갈각의 아들 제갈작, 오이사성 대호족대, 신흥호족들의 구도가 결정된 거죠. 결국 손권이 태자 손아와 노왕 손패의 궁을 나눕니다. 이때 손패파 전종이 아들 전기를 손패한테 보내서 보좌하게 하는데 손아파 육손이 경고를 하죠. 경의 자제가 능력이 있으면 굳이 사사로운 이익을 쫓지 않아도 중용될 것인데, 지금 그렇게 했다간 특히 두 궁의 형세가 비슷한 상황에 잘못하면 큰 화를 당할 것이다. 김일제의 사례를 곱씹어봐라. 이 김일제라는 인물이 재밌는 인물입니다. 그 신라의 시조라는 설도 있죠. 흉노왕의 장남인데 포로로 잡혔다가 한 무제가 눈여겨보고 등용을 하거든요. 김씨성도 주고 암살해서 한 무제를 구하고 거기장군까지 되는 사람인데, 이 김일제 아들이 궁녀를 희롱하고 무제한테도 격없이 대하니까 김일제가 자기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무제가 더 아끼게 되었다라는 일화거든요. 즉, 네 아들 간수 잘해라, 이런 경고이자 조언인 거죠. 근데 전종이 이걸 쌩갑니다. 이렇게 온 나라가 두 개의 파로 나뉘어서 조정에서도 싸움질을 하게 된 겁니다. 참고로 태자의 친모 왕부인과 손노반이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여기서 태자 손아가 손권의 신뢰를 잃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 손권이 몸이 아파서 종묘를 손아한테 맡기거든요. 근데 손아가 처가 쪽 집안 어른이죠. 장유의 집에 머무는데 이걸 손노반이 손권한테 태자가 종묘는 안 지키고 자기 사람들 집에서 계책을 논하고 왕부인은 황상께서 아프다 하니 기쁜 내색을 하였다 라고 꼰지르고 모함하죠. 한쪽에서는 태자를 모함하고 한쪽에서는 태자를 두둔하는데, 육손이 마땅히 노극과 총애를 구분하라 몇 차례 상소를 올리고 손등의 태자사후 중 한 명인 고담도 대우의 세력이 무거우면 비록 친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반역한다는 상소를 올리죠. 자치통감에 따르면 이런 상소들에 대해 오주는 기뻐하지 않았다. 호족들의 간섭에 부하가 치밀기 시작한 거죠. 242년 작피전투가 발발하는데 농공행상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이 전투는 위나라가 이겼냐 오나라가 이겼냐 따지기도 뭐한 전투였는데, 손패파 전종 아들 전서의 공이 손아파 장유 고승보다 낮게 올라간 거죠. 이걸 전당과 전서가 손권한테 참소해서 손권이 고담, 고승을 귀양 보내고 장유를 죽여버립니다. 장유는 특히 태자 손아의 처숙부예요. 이런 상황에서 태자태부 오찬이 손패를 견제하면서 거기다 손패를 지방으로 쫓아내야 된다 상소를 올리고, 이쪽 상황을 육손에게 자주 보고를 합니다. 손패와 양축이 이를 고자질하니 손권은 어디서 새작질이냐며 오찬을 죽여버리죠. 거기다 손권이 양축과 한 밀담이 새나가서 손권은 양축까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승상 육손에게 지속적으로 사람을 보내 책임을 물으니 육손은 화병이 나서 죽습니다. 손권이 아들 육항에게도 육손이 행한 20가지 사건에 대해 취조를 하는데 육항이 조리 있게 말하니 손권이 납득했다고 하죠. 손권은 몇 년을 벼르고 있다가 시중 손준을 불러 속내를 말합니다. 이러다가 원시 집안 꼴 나겠다. 손아 손패 둘 다 안 되겠다. 결국 손권은 태자 손아를 패하고 노왕 손패에게는 자결을 명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의 인재가 숙청됩니다. 결국 당시 7살이던 손량을 태자로 세우죠. 참고로 제갈각은 손아파인데 아들 제갈작은 손패파였거든요. 손권이 제갈각을 불러서 아들 간수 잘하라 하니까 제갈각이 아들 제갈작을 죽여버리는 걸 봐서는 손패도 이미 손권의 눈밖에 난지 오래였던 거죠. 5의 생산력 및 군사력이 촉의 2배수였던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내부는 나라의 역량을 상당히 갉아먹은 게 사실이고요. 일부 육손 책임론도 나오는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건 손권의 책임입니다. 그 아둔하다던 유선도 후계 문제는 이렇게 안 했어요. 후계 문제는 군주의 고유 권한인데 육손이 신하로서 선을 넘었다는 논리는 원소와 유표의 사례도 정당화해버립니다. 손권은 순수하게 둘을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택현자를 하려 했을 수도 있지만 권력의 본질이 그렇지 않아요. 결국 줄서기를 하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즉 손권은 어리석거나 간사하거나 둘 중 하나인 겁니다. 처음부터 손아와 손패의 노극과 총애의 차이를 두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런 내분을 발생시킬지 모르고 행했다면 어리석은 것이고 의도한 바라면 간사한 것이겠죠. 물론 갈등이 격화되었을 때 두 파벌 모두 처단한 건 분명 호족 세력 숙청이라는 의도가 있었고요. 결국 어린 손량은 즉위한 지 얼마 안 돼서 폐위되고 손유와 손침의 권력 다툼, 손호의 즉위와 손유의 아들들의 숙청 등 더 이상 오나라 황제 자리는 안정적이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궁의 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